바로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증거라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리고 이로 인한 여야의 공방이 또다시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복잡한 네,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야 될 것 그러죠, 같습니다. 그러죠. 어제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가 이 녹취록 공개 내용을 다루면서 야당의 반응이 나오면 저희가 상세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당 의원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 민주당 아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해식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입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입니다.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외부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된 녹취 파일 내용을 두고 음성을 듣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위증교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니 아는 거를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위증교사의 증거냐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먼저 얘기를 듣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담배 사오고 뭐 우유빵 사오고 남는 돈 거스름 또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지 경기도지사가 일개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이런 이야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위증은 뭐냐면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게 그게 위증이거든요. 조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그 김모 씨는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유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진실을 똑바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김모 씨는 이재명 대표 형님이라고 하는 김인섭 씨하고 같이 일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당사자인 김 씨, 공범 김 씨가 주범인 김 씨가 이러한 녹취 파일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자백을 갖다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의미의 해석도 해석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도대체 이 파일을 어디서 얻었냐? 이거 검찰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의 나팔수 얘기까지 나오기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박정훈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로는 저는 취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 출처를 물을 게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그 출처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녹취록을 들어보니까요. 시장님이 뭐 돌아가신 지 좀 됐고 시간도 흘렀으니까 이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복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얘기해라. 저는 이렇게 들렸고요. 또 변론 요지서라는 건요.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적문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변론으로 제대로 기승전결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긴 말보다는 그걸 벗고 환기를 시키라는 거죠. 왜? 이게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김진성 씨하고 어떤 신뢰관계가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위증교사를 할 정도로 녹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녹취록의 공개는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녹취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녹취록을 공개한 후에 국민의힘은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유상범 의원은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KBS와 검찰이 자기 이런 정치적 탄압하고 누명을 씌우는 거다. 변론 요지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내가 탄압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유리한 문구 하나만 딱 떼가지고 위증이 아니라고 하나 그 앞서에서 한 내용들을 다 합하면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해달라. 그 얘기죠. 결정적 증거죠. 원사건을 무죄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비교적 다른 재판에 비해서 이 판결이 빨리 나올 것 같다는 게 지금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징역형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위증죄 관련해서 네. 형법에는 징역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사들이 그 판결 선고할 때는 뭐 물론 당연히 형법 규정도 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까 위증죄 같은 경우는 판사를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만약에 가중할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처하도록 그렇게 양형 기준에서는 그 가이드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위증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위증입니까? 위증을 해도 판사가 속지 않으면은 위증했어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 가지고 무죄 나왔잖아요. 그 무죄로만 끝났습니까? 그 유무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 결과가 왜곡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위증 교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경기도지사 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박탈됐을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뭐 법인카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에 기소가 된 쌍방울 대북 쌍방울 그런 문제까지도 다 경기도지사 때 이루어지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위증이 없었다라고 하면 법인카드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쌍방울이 대북에다 그 북한에다가 800만 불 지원한 일도 없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법조인이셔서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예상을 여쭤본 거니까요. 개인 의견으로 전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정권의 나팔수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해식 수석 대변인이 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